제2장 한국의 전자공업 육성시대 1967년 9월 김환희 박사는 대한민국 상공부로부터 한국전자공업진흥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귀국한다. 한국의 전자공업계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전력, 대한전선, 금성사 등을 시찰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한다. 전자공업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선진국들의 현황과 한국 전자공업의 진흥 방향까지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김환희 박사의 견적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10만 달러와 집행이 결정되면 필요한 추가 비용 1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던 오원철은 1993년 한국 경제에 쓴 산업전략군 단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김 박사는 67년 9월 4일 입국하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상공장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진흥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이에 관해서 직접 보고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김 박사는 이튿날부터 5일간 서울과 지방의 전자공장을 시찰한 후 브리핑 자료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윤정우 씨가 안내를 하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였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9월 16일 청와대에서 2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때 전자공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 보고에 만족하였다. 김환희 박사도 마음에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였다.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끝난 후 김환희 박사는 한국의 기업가들과 만나고 한국 산업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도 여러 번 하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 관련된 일화가 눈길을 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다. 즉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는 인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환희 박사는 좀 달랐다. 이병철 회장의 사업가적인 면을 보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삼성이 일본과 합작으로 진공관 생산을 계획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트랜지스터로 전향할 때 생기는 진공관 수요를 주목하였다. 김환희 박사의 판단이 옳았다. 오래지 않아 삼성은 한국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금성사를 추월하였다.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이건희 회장도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필자가 2000년대 초반에 김환희 박사를 모시고 삼성전자를 방문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건희 회장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곤 했다. 한국전자공업진흥에 필요한 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한 김환희 박사는 한국의 전자공업과 관련된 실정 조사를 키스트에 의뢰한다. 선진국의 사례와 자료 조사는 미국 정부에서 상무차관을 역임한 하워드 J. 컬럼비아 대학의 매도우스 교수와 해리스 교수, 뉴욕 대학의 로포 교수, MIT의 헨릭스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류 교수 등에게 의뢰한다. 이들이 보내오는 자료들과 김환희 박사 본인이 선진국들을 방문하며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상공부에서 뉴욕으로 파견 나온 윤정우 계장이 돕는다. 전자공업 육성에 관한 진흥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한창 바쁘던 때의 일이다. 한국의 관료제가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상공부는 매달 보고서와 경비 영수증을 요구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윗선의 제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업무체계가 발목을 잡곤 했다. 이 무렵 김환희 박사가 한국전자공업의 육성을 기획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가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종문도 찾아와 전자산업에 대해 자문한다. 후일 이종문은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를 설립하고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였다.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설립에도 기여하였다. 보고서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러 숨 돌릴 겨를도 부족하던 1968년 3월의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와이를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김환희 박사는 이때 미국에 있었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러한 심정을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1968년 4월 27일 날짜로 된 박정희 대통령의 서한을 받는다. (1968년 6월 28일에) 보고서가 완성된다. 며칠 후 김환희 박사는 한국으로 향한다. 1968년 7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김환희 박사와 가족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환희 박사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엿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자산업의 중요성, 특히 전자제품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김환희 박사의 스케일이 크면서도 짜임새 있는 기획력을 높이 사고 있었다. 김환희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 전자공업 육성에 관한 진흥 보고서는 1000페이지 분량이었다. 김환희 박사는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키스트의 번역을 의뢰한다. 보고서를 번역하는 과정에 연구원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키스트 설립의 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로서는 키스트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배려였다. 1968년 8월 김환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 김정념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공업 육성에 관한 진흥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이 일을 직접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때까지 김환희 박사는 전자공업 육성 방안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본인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지속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뉴욕 출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기대했다. 본인에게 컬럼비아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 정부의 관료가 되어 새 기관을 맡아달라고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환희 박사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직을 선호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닉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각부 각처에 필요한 인재와 전문 자문위원 등 필요한 인재를 찾는다. 닉슨 대통령 당선인은 김환희 박사에게도 친서를 보내 새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초빙한다. 그러나 김환희 박사는 세계적인 학자의 꿈을 실현 중이었기에 교수직을 버리기가 어려웠고 결국 거절한다. 보고서에 관련된 브리핑까지 마치고 김환희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LA에 있는 뉴코리아 전자를 시찰한다. 뉴코리아 전자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전자산업에 투자한 업체였다. 1968년 8월 19일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김환희 박사는 한국전자공업진흥과 관련된 미국 내 업무를 담당할 출장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뉴코리아 전자에 들렸을 때 그쪽 사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오는 자금에 송금이 지연되어 지장이 많다고 하더라는 사정을 전한다.